저번 시간까지 공부했던 옵티마이저가 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산을 내려가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공부할 초기값 설정은 산의 어느 지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결과적으로 산을 잘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출발 지점의 선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처음 얼핏 드는 생각은 산을 내려가는 방법이 중요하지 출발 지점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출발 지점을 잘 잡지 않으면은 조난을 당하게 돼요. 여기서 물론 산은 크로스 엔트로피의 그래프고 지점은 크로스 엔트로피의 변수인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이제 될 거예요. 이제 출발 지점은 아직 한 걸음도 걷지 않은 상태이죠. 한 걸음 걸어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제 학습을 이제 한번 했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겠냐라는 문제죠. 실제로 이제 저번 학기에 그 에미스트 데이터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제 설정을 이제 했는데,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바이어스는 전부 0으로 놨고 웨이트는 랜덤하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에미스 데이터로 이제 정확도를 측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웨이트를 랜덤하게 설정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에미스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십지선다 문제를 이제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대략 10%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웨이트를 이제 랜덤하게 설정을 할 때 왠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웨이트를 랜덤하게 설정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랐고, 그리고 평균도 0이긴 했는데 그 표준 편차를 이제 1로 잡지를 이제 않았어요. 사실 이제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제 1은 그 너무 큰 표준 편차예요. 왼쪽 그림 먼저 볼게요. 이 왼쪽 그림은 이 은닉층이 이제 5개인 이제 심층 신경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각 은닉층에는 이제 뉴런의 개수가 이제 100개가 있고, 요 심층 신경망에 이제 그 1000개의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요. 그리고 요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바이어스는 전부 0이고, 웨이트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0개의 데이터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파인 변화를 거치겠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변화를 거칠 거예요.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 값이 이제 그 0과 이제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숫자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종 모양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양 사이드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그 몰려 있죠. 가운데는 이제 별로 없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파인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 변환을 하게 되면 그 시그모이드 함수 값이 이제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걸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양 사이드에 이제 몰려 있고 가운데는 그 데이터가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그 세 번째 은닉층, 네 번째 은닉층, 다섯 번째 은닉층도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 변환을 하고 나서의 그 데이터의 분포가 양 사이드에 몰려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별로 데이터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만일에 이제 그 중간고사를 이제 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채점을 해봤는데 학생들의 이제 성적 분포가 이렇게 났다 이러면은 이제 저는 망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그 학점을 뭐 반은 A+, 반은 F를 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도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나오면 그 은닉층에서 그러면 학습이 거의 안 이루어져요. 이걸 이제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인공신경망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문제예요. 이건 이제 좀 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이제 할게요.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1로 잡으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1은 그 뉴럴 네트워크한테는 이제 너무 큰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이제 많이 줄여볼게요. 이 오른쪽도 이제 동일해요. 그 은닉층이 5개가 있는 이제 심층 신경망이고, 데이터 이제 그 1000개를 이제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편향은 0으로 뒀고, 이제 웨이트는 랜덤하게 설정을 하는데,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랜덤하게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웨이트를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0이긴 한데 표준 편차를 이제 많이 줄여서 0.01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랜덤하게 이제 웨이트를 이제 잡고 나서 데이터 이제 1000개를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아파인 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변환을 하게 되겠죠. 시그모이드 함수값은 이제 0과 1 사이에 있게 되니까 0과 1 사이에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종 모양이 이제 안 나오는데,
아까 전이랑은 상황이 정반대예요. 아까 전에는 데이터가 이제 양 사이드에 이제 치우쳐 있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중심에 이제 몰려 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인 변환을 하고 시그모이드 변환을 하게 되면 0과 1 사이의 숫자 이제 적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가운데에만 데이터가 이제 그 몰려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은닉층, 네 번째 은닉층, 다섯 번째 은닉층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제가 채점을 했는데 성적 분포가 이렇게 났다 이러면 저를 망하는 거죠. 학점을 뭐 이제 A 플러스를 누구를 주겠어요? 전부 이제 C 플러스 아니면 이제 B 제로인데 C 플러스하고 B 제로 점수 차이도 이제 1점 차이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뉴럴 네트워크도 이렇게 그 은닉층에서의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나오면 학습이 거의 안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뒤에 설명할 이제 표현력 제한 이제 문제 이제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기화할 때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학습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 계속 이런 데이터 분포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같은. 그러면 사실 이 뉴런의 개수가 이제 지금 은닉층에서 지금 100개로 잡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몰려 있으면 뉴런의 개수가 이제 100개인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뉴런의 개수가 뭐 두세 개, 네 개, 뭐 이런 거랑 이제 별로 이제 차이가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뭔가 그 데이터의 정보를 담아내기에는 그 뉴런의 개수가 이제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하고 표현력 제한의 그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뒤에 하고 먼저 요걸 구현하는 이제 코드를 볼게요. 보시면 웨이트, 이니셜, 액티베이션, 히스토그램 다 파이예요. 처음에 이제 그 시그모이드 함수, 뭐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렐루 함수, 0과 x 중에서 더 큰 거. 다시 말해서 x가 음수일 때는 이제 0이 더 크니까 0, x가 양수일 때는 0보다 이제 x가 크니까 이제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음수일 때는 0이 더 크니까 0이 나오고 x가 이제 양수일 때는 x가 더 크니까 y는 x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렐루 함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써왔던 이제 활성화 함수죠. 근데 많이 쓰는 활성화 함수가 요 두 가지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이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1학년 미적분학 시간에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이제 배우긴 하셨을 텐데, 지금 뭐 잘 기억은 안 나실 가능성이 커요. 뭐 별로 자식하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함수가 이 활성화 함수 3대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이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1에서는 요 두 함수만 쓰고,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2에서는 이제 자연어 처리를 이제 할 거라서 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거는 이제 패스를 이제 할게요. 인풋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그 1000개를 이제 입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랜덤하고 n은 이제 노말이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1000바이 이제 100행렬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1000바이 100행렬을 만들면 이 데이터 하나하나는 이제 그 100차원짜리 벡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피처가 100개를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가 되는데, 그 데이터가 몇 개 있냐? 이제 1000개가 있죠. 그걸 이제 배치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넣을 때 1000바이 100행렬을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드 넘버는 100. 아까 전에 생각한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뉴런의 개수가 이제 그 은닉층마다 다 100개라고 이제 했잖아요. 노드랑 뭐 뉴런은 이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뉴런 개수를 이제 100개로 이제 잡겠다는 얘기고, 히든 레이어 사이즈는 은닉층의 개수를 이제 5개로 잡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액티베이션스는 요건 이제 활성화인데, 여기다가 이제 공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뭔가 내용을 채울 텐데, 뭘 채울 거냐면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넣고 아파인 변환하고 시그모이드 변환을 하고 나면 이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역시 또 아파인 변환하고 시그모이드 변환을 하면 또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걸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저장을 할 거예요. 먼저 인풋 데이터를 이제 x라고 놓고, 다시 말해서 x는 1000바이 100행렬인데 원소들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문이에요.
히든 레이어 사이즈, 그러니까 은위층의 개수죠. 전부 이제 5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i는 0, 1, 2, 3, 4를 이제 취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i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죠. if i가 0이 아니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 지금은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W는 이제 그 웨이트 매트릭스겠죠. 지금 이게 i가 0이니까 이게 맨 처음 나오는 지금 은익층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1000개의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바인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 변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i가 이제 0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바인 변환을 하려면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노드 넘버 바이 노드 넘버, 그러니까 이제 100 바이 100 행렬을 이제 만드는 거죠. 100 바이 100 행렬을 만드는데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원소들을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곱하기 1, 요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건데 1 곱하기니까 이거는 이제 그 표준 편차가 이제 1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W는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라서 원소들이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선택이 됐어요. 이 웨이트 매트릭스 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앞바인 변환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력되는 데이터에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곱해줘라. 지금 편향은 0이라고 놨으니까 여기 지금 편향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앞바인 변환은 사실 이제 리니어 변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앞바인 변환을 하고 난 이 A, 그러니까 A는 지금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X가 지금 1000바이 100행렬이잖아요. 그리고 W는 100바이 100행렬이니까 곱하고 나면 이제 1000바이 100행렬이 될 거예요. 이 1000바이 100행렬에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했다는 얘기는 각 원소에다 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Z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1000바이 100행렬인데 그 원소들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값이니까 0과 1 사이에 이제 숫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스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두는 거죠. 처음에 이제 공딕셔너리를 만들어 뒀잖아요. 이제 키가 이제 0이고 밸류는 요 그 1000바이 100행렬 그리고 원소들을 이제 0과 1 사이에 이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가 0일 때가 끝났어요. i가 0일 때를 어떤 작업을 했느냐? 입력 데이터를 앞바인 변환을 하고 시그모이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나온 값들을 그 액티베이션스 요 딕셔너리에다 이제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근데 앞바인 변환을 할 때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어떻게 잡았느냐? 이렇게 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잡았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1이라는 게 지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1로 가는 걸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은익층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은익층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i가 이제 1일 때죠. i가 이제 1일 때니까 이제 그 i가 0이 아니면 요거 이제 그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x를 어떻게 뒀냐? 아까 전에 x를 어떻게 뒀냐면은 이제 인풋 데이터로 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력하는 그 인풋 데이터로 뒀는데 이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은위층에서 나온 값이 이 입력 값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를 이제 그 새롭게 두기를 어떻게 뒀냐? 액티베이션스의 i-1이니까 지금 i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러니까 i-1은 이제 0이죠.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스에다 이제 0이란 키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0이란 키를 넣으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z가 나오게 되죠. z가 뭐였냐? 아까 전에 입력 데이터를 앞바인 변환을 하고 시그모이드 변환을 하고 나서의 그 결과값이 이제 그게 이제 z가 되는 거예요. 그 z를 이제 새로운 x로 놓고 그게 이제 입력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은익층에 다시 이제 앞바인 변환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앞바인 변환에서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잡아야 될 거야. 어떻게 잡냐? 그 100바이 100행렬을 잡는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잡겠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이제 1이라는 게 지금 핵심이죠. 역시 이제 앞바인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변환을 해요. 앞바인 변환을 하게 되면 지금 요 x가 지금 1000바이 100행렬이잖아요. 1000바이 100행렬하고 또 100바이 100행렬하고 이제 곱하고 나면 이제 1000바이 100행렬이 되고 거기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각 원소에다 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z는 뭐가 되느냐? 1000바이 100행렬인데 그 원소들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z가 뭐냐면 여기죠. 요 은익층에 나타나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 를 적용했을 때 나온 값들이 될 거예요. 그걸 역시 이제 액티베이션스 요 딕셔너리에다 이제 기록을 하는데 키는 지금 i가 1이죠. 키가 이제 1이고 밸류는 방금 전에 나온 그 z 그 1000바이 100행렬을 또 이게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i가 2일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는 걸 생각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역시 앞바인 변환하고 시그모이드 변환을 한 다음에 나온 결과 값을 역시 액티베이션스 딕셔너리에 기록을 해두는데 키포인트가 뭐냐?
앞바인 변환을 할 때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이제 1이 되게끔 이제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액티베이션스에 이제 다 기록이 됐어요. 이거 한번 이제 손으로 써보죠. 입력하는 인풋 데이터는 1000바이 100 행렬이에요. 인풋 데이터는 1000바이 100 행렬인데 이제 각 행들이 데이터가 이제 되는 거죠. 각 행들이 이제 데이터가 돼요. 피처의 수가 전부 이렇게 100개가 있고 이제 1000개 데이터를 이제 배치 처리를 하니까 이렇게 그 행렬로 묶어서 그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그 은익층의 개수는 5개고 뉴런의 개수는 100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층이죠. 입력층은 우리가 인풋 데이터 이제 피처의 수하고 이제 동일하죠. 전부 뉴런의 개수가 이제 100개고 그리고 은익층이 전부 5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은익층 그리고 뉴런 개수가 100,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익층 뉴런 개수 10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은익층, 네 번째 은익층, 다섯 번째 은익층,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요 인풋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앞바인 변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바인 변환을 하려면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편향이 필요한데 편향은 0으로 놨고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렇게 그 100바이 100 행렬. 왜냐면 그 입력층 뉴런 개수가 100개, 그리고 첫 번째 은익층 뉴런 개수가 100개니까 이제 100바이 100 행렬이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전부 이제 그 10,000개가 되겠죠. 그 10,000개의 그 원소들을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가 지금 1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요 웨이트 매트릭스 W로 이제 앞바인 변환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 인풋 데이터 X는 피처가 이제 100개인 그 1000개의 데이터를 이제 배치 처리하기 위해서 행렬 형태로 넣고 첫 번째 앞바인 변환을 할 때는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100바이 100 행렬인데 원소들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선택이 됐다는 거죠. 곱하고 나면은 이제 편향은 0이니까 이게 앞바인 변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A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요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X, 인풋 데이터 X에다가 웨이트 매트릭스 W를 이제 곱해서 이제 나온 A, 이게 이제 앞바인 변환을 하고 난 결과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 변환을 해서 이제 Z를 이제 얻어내잖아요. 이용을 했다는 얘기는 각 원소에다 모두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렬의 쉐이브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1000바이 100 행렬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액티베이션스 요 공 딕셔너리에다가 기록을 해두겠다는 얘기예요. 액티베이션스는 처음에 공 딕셔너리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기록해두기를 키가 이제 i, 그러니까 지금 0이죠. 0 땡땡 밸류는 요거를 이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콤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에서 이제 i가 이제 1일 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i가 이제 1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풋 데이터를 넣고 나면 이제 i가 0일 때 앞바인 변환을 하고 나면 이제 그 a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 변환을 하고 나면 이제 z가 나왔는데 그 z를 그 다음에 이제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를 액티베이션스에 이제 0. 그러니까 그게 지금 z죠. 이걸 새로운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앞바인 변환 또 시그모이드 변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바인 변환을 하려면 또 여기서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웨이트 매트릭스를 또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은익층의 뉴런 개수가 각각 100개니까 100바이 100 행렬을 만드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앞바인 변환을 또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앞바인 변환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요 그림이 이제 요게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게 그렸지만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금 x는 이제 바뀌었죠. 아까 전에는 x는 요 인풋 데이터인데 지금 요 x는 요 아까 방금 전에 얻어낸 그 z가 이제 입력값이 되는 거고 요 w도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 그 잡은 w가 아니라 또 새롭게 이제 랜덤하게 잡은 표준형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만든 100바이 100행렬을 웨이트 매트릭스로 잡고 또 앞바인 변환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a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변환을 해서 z를 이제 얻어내는 거죠. z를 이제 얻어내서 이게 z죠. 그 다음에 이 액티베이션스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둬라.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2, 3, 4,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다 기록을 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히스토그램 그리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그 그림이 나왔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본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이 나왔어요. 이것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반복문인데 액티비전스의 이제 아이템, 그러니까 이제 i가 이제 키가 되고 이제 a가 이제 밸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는 이제 0, 1, 2, 3, 4고 a는 아까 전에 얻어진 z들, 그러니까 요것들 z들이 지금 요 a가 될 거예요. PLT 서브 플랫,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그리라는 얘기죠. 이 5개의 그림을 다 이제 묶어서 그리는 거예요. 형태가 원 바이 액티베이션스의 랭스, 액티베이션스가 요 딕셔널인데 그 딕셔널이 전부 이렇게 그 5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 by 5로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림 보시면 이제 1 by 5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시할 점이 이제 1부터 출발을 하니까 이게 더하기 1을 해줬으니까 i가 0일 때는 0 더하기 1이니까 첫 번째다 이제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타이틀, 위에 보면 이제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레이어, 5 레이어 이거죠. i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맨 처음에 i가 0일 때는 더하기 1을 하니까 1이 나올 텐데 이제 문자를 바꿔준 다음에 더하기 레이어 해서 여기다 표시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if i가 0이 아니면 요거는 y틱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y축에 있는 눈금을 다 없애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y축에 눈금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레이어만 이제 눈금이 있고 여기도 다 눈금이 있으면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i가 0이 아닐 때 다시 말해서 이제 1, 2, 3, 4일 경우에는 이 y축에 눈금을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만 살려두냐면 i가 0일 때, 그러니까 맨 왼쪽에만 이제 살려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PLT 요거는 뭐 그 직관적이죠. 히스토그램을 그리라는 얘기.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A는 현재 요런 이게 1000바이 100행렬들이잖아요. 1000바이 100행렬들이니까 이거 일단 플래튼을 이제 시켜요. 그러니까 플래튼을 시키면 10만 개의 그 길이를 가지는 이제 벡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은 이제 이게 등분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인지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를 갖다가 이제 30등분을 해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리라는 얘기예요. 써보면 시그모이드를 하고 난 결과값들이 1000바이 100행렬이에요. 이게 지금 요 액티베이션스라는 그 딕셔너리에 저장이 돼 있죠. 전부 이제 5개가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플래튼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플래튼이라고 돼 있잖아. A 땡 플래튼. 플래튼을 하고 나면 이게 전부 10만 개의 길이를 가지는 이제 벡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리는데 범위는 레인지는 이제 0부터 1까지인데 여기다가 30등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30등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숫자들이 뭔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숫자들이 이게 전부 10만 개가 나올 텐데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 이 30등분 한 거 어디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여기 들어갔다 이러면 여기다가 이제 막대기를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들어갔다 이러면 막대기를 또 하나 올리고 그 다음 게 여기 맨 처음 거에 또 들어갔다 이러면 막대기를 또 하나 올리고 그래가지고 10만 개에 대해서 요 작업을 이제 다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이제 1일 때, i가 1일 때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얻어낸 거에서
요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i가 이제 1, 2, 3, 4 뭐 다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히스토그램에서 30을 10으로 바꿔보면 이게 그림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등분을 여기서 지금 30등분을 한 거를 이제 10등분을 하면 어떻게 되세요? 이게 더 이렇게 뭉개져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점 같은 경우에 뭐 A 플러스 A0, B 플러스 B0, C 플러스 C0, D 플러스 D0를 갖다가 그냥 뭐 A, B, C, D로 했다. 이러면은 더 이렇게 클래스가 이제 더 커져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더 뭉개져서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더 극단적으로는 뭐 패스 올 페일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2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분을 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표준 편차를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안 좋은 분포잖아요. 이게 종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표준 편차를 이렇게 많이 낮춰볼게요. 0.01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종 모양이 아닌데 아까 전이랑은 이제 상황이 이제 정반대죠. 아까 전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양쪽에 몰려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가운데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사실 코드랑은 이제 동일해요. 그러니까 코드 설명이랑 이제 동일한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값들이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제 적용한 값이니까 이제 다 이제 0과 1 사이의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전에는 뭐 완전히 0에 가깝거나 완전히 1에 가까운 거, 양극단으로 치우친 그런 분포를 가졌다면 여기서는 막 0.5 주변에만 그냥 집중적으로 이제 몰려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0.01을 이제 곱하면 왜 표준 편차가 이제 0.01이 되냐? 뭐 이건 사실 고등학교 이제 통계예요. 왜 데이터에 분포가 있으면 거기다가 A라는 숫자를 더하면 평균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만큼 이동해 가니까 평균은 그냥 기존 평균에다 A를 더하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이게 얼마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A만큼 더했다는 얘기는 뭐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니까 뭐 이게 더 흩어지거나 몰려 있거나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뭐 변하지는 않아요. 더하는 거는. 근데 이제 곱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B라는 숫자를 곱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은 기존 평균에다 B라는 숫자를 곱하는 거고, 표준 편차는 기존의 표준 편차에다가 B라는 숫자의 절대값을 이제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분포예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죠. 데이터의 개수는 이게 100바이 100행렬이니까 전부 이제 10,000개가 될 거예요. 10,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0.01을 곱하면 이제 평균은 0이었으니까 이제 0.01을 곱하면 여전히 평균은 0인데 이제 표준 편차가 기존에는 이제 1이었으니까 이제 0.01을 곱하면 표준 편차가 이제 0.01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종 모양이 안 나올 경우에 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는 것 때문이고, 오른쪽은 이제 표현력 제한이라는 문제 때문인데, 요거 디테일을 이제 좀 하나씩 이제 볼게요. 이렇게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이제 각 은닉층에 이제 뉴런의 개수가 이제 100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이제 일일이 써가면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거라서 이제 이것처럼 이제 은닉층의 이제 뉴런 개수가 이제 3개라고 이제 단순화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표준 편차가 이제 0.01이라는 얘기는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아주 작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평균이 0이잖아요. 평균 0 근처에 거의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거의 이제 0 근처 값들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 편차를 0이라고 놓을게요. 표준 편차가 0이면 이제 뭐 값들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동일하게 되죠. 그리고 평균은 0이라고 가정을 안 할게요. 그래서 이 W2 같은 경우에는 이게 뉴런의 개수가 이제 3개에서 이제 3개로 가니까 이제 3x3 행렬일 텐데 평균은 0이라고 가정을 안 하고요. 이제 표준 편차는 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웨이트들이 이제 모두 다 동일하죠. 이걸 W-라고 놨고, 이제 W3도 마찬가지죠.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원소들이 모두 동일할 텐데 그 원소들을 이제 W2-라고 놨어요. 그리고 이 맨 처음에 나오는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건 이제 좀 조건을 이제 많이 완화시켜가지고 다 동일하다고 안 하고 이제 뭐 각 행이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런 가정 하에서는 결국에 요 뉴럴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어떤 뉴럴 네트워크랑 같냐? 이제 그 오른쪽과 같은 뉴럴 네트워크랑 이제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터 x1, x2, x3가 이제 들어오고 이제 아파인 변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편향 벡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오른쪽에다 곱해주면 이제 그게 이제 아파인 변환인데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냐? 각 그 행의 원소들이 동일해요. 첫 번째 행의 원소들은 W1으로 동일하고 두 번째 행은 모두 W2, 세 번째 행은 모두 W3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그모이드 변환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수식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요 그림에서 이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x1, x2, x3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아파인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편향 벡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 이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냐? 이 각 행의 그 원소들이 이제 동일하다는 거죠. 요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오른쪽에다 이제 곱해주면 그럼 이제 아파인 변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 변환을 해주면 그 값이 이제 y1, y2, 이제 y3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서로 써서 y1, y2, y3를 이제 구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나오죠. 또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동일한 값이 나와요.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역시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그모이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 벡터에다 이제 시그모이드 변환을 이제 한다는 얘기는 각 원소들에다가 이제 시그모이드 변환을 이제 한다는 얘기죠. 한다는 얘기. 이렇게 한다는 얘기. 이게 y1, y2, y3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세 값이 이제 모두 동일하죠. 세 값이 모두 동일해요. 모두 동일하니까 이거를 그냥 y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x1, x2, x3를 넣으면 이제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으면 아파인 변환하고 이제 시그모이드 변환을 해서 나온 그 값이 y1, y2, y3가 이제 그 모두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y라고 이제 놓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결과는 이제 요 계산으로 치면 뭐냐면 x1, x2, x3가 들어오는데 이제 요 행렬을 이제 뭐 그 곱하는 건 이제 왼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행렬을 곱하지 않고 이제 요 행렬을 곱해 보자고요. 그러면 x1, x2, x3에다가 w1, w2, w3를 이렇게 딱 곱하고 나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지금 딱 요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뭐 y1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y니까 사실 요 작업은 이제 요거랑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아파인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W2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 모든 원소들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W1이 만족하는 가정, 그러니까 각 행이 동일하다라는 걸 만족을 하게 되니까 역시 이제 앞에서 한 그 계산하고 이제 동일하게 동일한 이유로 이제 아파인 변환하고 시그모이드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Z1, Z2, Z3가 이제 동일하게 될 거예요. 그 동일한 값을 이제 그 Z라고 놓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 이제 지금 3이 붙었는데 y1, y2, y3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아파인 변화는 이 자리에다 이제 y1, y2, y3를 넣고 요 웨이트 행렬은 이제 원소들이 전부 다 이제 w 다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y1, y2, y3가 이제 모두 동일했고 그거를 이제 그 y라고 놨어요. 그러니까 y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요 행렬을 곱해 보면 시그마 w 다시 곱하기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 다시 곱하기 y를 자기 자신을 이제 3번 더하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제 y에다가 3w 다시를 이제 그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로 갈 때 그 아파인 변환을 하는 거는 이 원소들이 모두 동일한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거는 본질적으로 이 3w 다시를 곱해주는 거나 이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도 이제 마찬가지 패턴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진행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한 얘기를 통해서 요 뉴럴 네트워크나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한참 모자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요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 요거랑 그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얘기 가정하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웨이트 매트릭스의 요런 형태가 이제 가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학습을 진행해 나가면 학습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바꾸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매트릭스가 계속 바뀌어 나가면 이 형태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이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뉴럴 네트워크를 요거랑 이제 동일시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장은 뭐냐면은 이 학습을 진행해 나가도 결국에는 이게 원소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W 다시도 바뀔 수 있고 W2 다시도 바뀔 수 있고 W1, W2, W3도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웨이트 매트릭스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W2의 그 원소들이 다른 걸로 바뀔 수는 있지만 이 9개 원소가 모두 동일하고 요 W3의 원소 W2-가 다른 걸로 바뀔 수는 있지만 이 9개 원소가 모두 동일하고 그리고 W1도 마찬가지로 요 W1, W2, W3의 원소가 바뀔 수는 있지만 각 행은 모두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뉴럴 네트워크를 본질적으로 요런 뉴럴 네트워크랑 본질적으로 같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처음에 우리가 설사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복잡하게 뭐 예를 들면 뉴런이 1000개 이렇게 가는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뉴럴 네트워크는 뭐랑 같냐? 굉장히 그 단순한 뉴럴 네트워크인 1000개, 1개 이렇게 가는 뉴럴 네트워크랑 이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의 중요한 정보가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 안에 담겨 있기를 바라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중요한 정보를 담을 그 슬롯이 이제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1000개 이렇게 가는 뉴럴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는 1000개, 1개 이렇게 가는 뉴럴 네트워크랑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정보를 담을 슬롯이 너무 적게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이제 0.01이다. 뭐 이러면은 뭐 1000개, 1개는 아니더라도 뭐 기껏해야 뭐 1000개, 뭐 그 서너 개, 뭐 그 다음에 서너 개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 슬롯이 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학습 시작 전뿐만이 아니라 학습을 진행해 나가도 이제 상황이 이제 나아지지를 이제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표준 편차를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그 뉴럴 네트워크가 실적으로 엄청나게 단순한 뉴럴 네트워크가 돼서 그 데이터의 정보를 그 담을 슬롯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표준 편차를 이렇게 그 크게 잡은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큰 것처럼 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학습시킬 때 이제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굉장히 큰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잡았을 경우에는 이제 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이제 역전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죠.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여기서 그 미분한 값을 이제 곱하고 또 밑으로 흘려보내고 또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 또 여기서 미분한 값을 또 곱하고 또 밑으로 또 흘려보내요. 이게 수학으로 치면 이제 연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겉미분하고 곱하기 속미분 또 곱하기 속의 속미분 곱하기 속의 속미분 이걸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 같은 요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게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제 값이잖아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이 0과 1에 이제 몰려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 값이니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 y축의 값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은리층에서 값이 어디에 몰려 있다는 얘기냐면 여기에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근데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 너무 작죠.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전파를 이제 해 나갈 때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이 시그모이드 층에서 이게 계속 곱하는데 작은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한두 번은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 1보다 많이 작은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 계속 곱해 나가면은 나중에 이제 너무 작아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너무 작아지게 된다는 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경사관법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이 그레디언트에다가의 크기에다 이제 러닝 레이트만큼이 이제 바로 보폭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보폭만큼 한 걸음 내려가는 건데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아지면 너무 쟁걸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학습이 너무 적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학습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위층에서는 그나마 나요. 위층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되는데, 여기 이 히든 레이어에서 이 시그모이드를 미분한 값을 이제 계속 곱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표준 편차 1로 잡아버리면 그 데이터의 분포가 이제 0과 1 사이의 그 중에서 0과 1 그 양쪽에 이렇게 쏠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쏠려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미분 계수가 굉장히 작은 값을 계속 곱해 나가면 처음에는 그래도 그레디언트 크기가 어느 정도 돼서 그레디언트 크기 곱하기 러닝 레이트를 생각을 하면 학습이 어느 정도 돼요, 위층은. 근데 아래층에서는 계속 그 시그모이드 층에서 그 작은 미분 계수를 계속 곱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제 그 보폭이 되는 그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가 이제 너무 크기가 너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습이 거의 안 이루어져요, 그 밑에 층에서는. 그러면 층을 깊게 쌓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밑에 층이 학습이 안 되면 이게 그 층을 깊게 쌓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은 그 인공신경망에서 그 두 번째 겨울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이제 프로블럼이었어요.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 웨이트를 랜덤하게 설정을 하는데, 랜덤하게 설정을 할 때 표준 편차를 작게 잡으면 설사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복잡하게 설계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극히 단순한 뉴럴 네트워크랑 본질적으로 같아져요. 그래서 데이터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패러미터의 숫자가 너무 적어져 가지고 이 표현력 제한에 이제 부딪히게 돼요. 반대로 우리가 웨이트를 이제 큰 표준 편차로 랜덤하게 설정하고 이제 학습을 이제 시작을 하면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에 이제 부딪히게 돼요. 역전파를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이제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서 점점점 이게 사라져가요. 그래서 위에 층은 학습이 어느 정도 되지만 밑에 층은 이제 학습이 거의 안 돼서 층을 이제 깊게 쌓는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그 웨이트를 랜덤하게 설정을 할 때 표준 편차를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중간에 그 적절한 값을 잘 찾아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적절한 값은 이 공식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딥러닝 전문가들이 이게 찾아놨는데, 먼저 이 자비의 초기값이라는 걸 이제 볼게요. W는 지금 웨이트 매트릭스예요.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호를 보시면 이게 그 넘버 오브 인, 그러니까 지금 이게 W가 웨이트 매트릭스니까 지금 아파인 변환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인 변환이 있으면 그 입력 뉴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버 오브 인은 입력 뉴런의 개수고, 그리고 그 아파인 변환에 출력 그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출력 뉴런의 개수가 넘버 오브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트를 처음에 랜덤하게 설정을 할 때 어떤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설정을 하느냐, 그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요 분산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그 분자에 있는 2는 분모의 분모로 내리는 게 사실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2를 분모의 분모로 내리면 이 분모에 있는 게 뭐냐면은 입력 뉴런의 개수하고 출력 뉴런의 개수를 이제 평균한 거죠. 그래서 이 자비의 초기값은 이제 학습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웨이트를 어떻게 랜덤하게 설정을 하느냐, 평균은 0이고, 그리고 분산은 입력 뉴런의 개수와 출력 뉴런의 개수를 이제 평균한 거의 역수를 가지는 그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랜덤하게 설정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아주 결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는 물론 여기다 이제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더 단순한 게 이제 루큰 초기값인데, 요거는 그냥 그 분산이 이제 입력 뉴런 개수분의 1이에요. 표준 편차는 물론 여기다 이제 루트 씌우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위에 거를 그 자비의 초기값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걸 이제 루큰 초기값이라고 하고, 이제 자비의 초기값은 이제 그 입력 뉴런의 개수뿐만 아니라 출력 뉴런 개수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평균한 거에 역수, 거기다 루트 씌운 게 이제 표준 편차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그 위에 거를 이제 자비의 초기값이라고 이제 불러요. 네, 저는 이제 가급적 교과서 위주로 가자 주의여가지고 앞으로는 요거를 그냥 자비의 초기값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 예제에서는 그 이제 뉴런의 개수가 이제 100개였잖아요. 100개였으니까 그 루쿤 초기값,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치면 이제 자비의 초기값을 따라서 하면 그 표준 편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산은 1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제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10분의 1 해서 이제 0.1로 이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밑에 걸로 해도 동일하겠네요. 왜냐면 입력 뉴런 개수, 출력 뉴런의 개수도 이제 다 100개니까 이게 100 더하기 100 하면 어차피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1000개의 데이터를 이제 그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 5개의 은닉층에서 이 데이터의 분포를 보면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그 표준 편차가 작으면 가운데 너무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표준 편차가 크면 양쪽에 이렇게 쏠렸잖아요. 근데 이 자비의 초기값을 따라서 하면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본 코드 다시 볼게요. 웨이트를 이렇게 그 표준 편차 1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설정을 하면 이제 그 은닉층에서 데이터의 분포가 양 끝에 그 0, 1에 이렇게 그 쏠려 있게 되고, 그리고 이 표준 편차를 0.01로 이렇게 그 작게 잡으면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그 중심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몰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0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아주 적절한 값,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자비의 초기값이라는 거예요. 노드 넘버, 그러니까 입력 뉴런 개수분의 1, 그게 이제 분산이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이제 그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그 은닉층에서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예쁜 종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출 문제 볼게요. 이제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하면 좌측에 히스토그램을 얻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표준 편차를 이제 1로 잡았을 때죠. 이제 요걸 수정을 해서 이제 그 오른쪽 그 히스토그램이 나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될 게 먼저 요거죠. 요거죠. 이게 표준 편차를 지금 1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 자비의 초기값으로 이제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초기값으로는 이미 잡았죠. 그러니까 1을 일단 요걸로 이제 수정을 이제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은닉층의 개수가 지금 10개죠. 10개니까 여기서 10개. 그리고 지금 그림 모양이 2x5예요. 2x5니까 여기서 2x, 지금 이게 그 10이니까 이걸 이제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 y틱을 보시면 그 y틱을 이제 없앴잖아요. 이게 쭉 없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요 자리는 또 y틱이 이제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0번째하고 5번째는 이제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y틱도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은 지금 요게 y틱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 그 y틱을 이제 다 없애라라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살아 있을 때가 언제냐면 i가 0일 때하고 이제 5일 때가 이제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x틱도 보시면 그 여기는 이제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0, 1, 2, 3, 4는 이게 지웠어요. 그러니까 5번째 이후부터 이제 살아있죠. 그래서 이거 x틱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주면 5보다 작으면 x틱을 모두 이제 지워라라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쁜 종 모양들이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의 모양은 2x5고, 그리고 이제 y틱은 이제 0번째하고 5번째가 살아있고, x틱은 0, 1, 2, 3, 4는 이제 x틱을 이제 다 지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 초기값이라는 걸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본 그 자비의 초기값은 이제 활성화 함수를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로 이제 잡았을 때고, 이렇게 렐루 함수로 잡았을 때는 이렇게 그 분산을 그러니까 입력 뉴런 개수분의 1보다는 입력 뉴런 개수분의 2로 잡는 게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허 초기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자비의 초기값은 입력 뉴런 개수분의 1이고 허 초기값은 입력 뉴런 개수분의 2예요. 언제 쓰느냐?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잡았을 때는 자비의 초기값을 쓰고, 활성화 함수를 렐루 함수를 잡았을 경우에는 허 초기값을 이제 쓴다라는 거예요.
활성화 함수를 렐로 함수로 선택을 했는데도 이 웨이트를 자비의 초기 값을 따라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설정을 하면 그 은닉층에서의 데이터 분포가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나와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층이 올라갈수록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죠. 반면에 이제 그 웨이트를 이제 허 초기 값을 따라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설정을 하면 이게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층이 올라가도 이제 치우침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 함수를 이제 렐로 함수를 이제 선택을 하면 이 자비의 초기 값보다 이제 허 초기 값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코드로 볼게요. 먼저 자비의 초기 값, 루트 n분의 1, 요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함수를 이제 렐로 함수로 해볼게요. 렐로 함수의 경우에는 자비의 초기 값보다 이제 허 초기 값이 더 좋다라는 게 지금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왼쪽에 치우친데 여기 보면 좀 이상치가 있어가지고, 요 이상치를 좀 잘라내죠. 이상치를 잘라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층이 올라갈수록 데이터가 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이 렐로 함수니까 그 자비의 초기 값을 쓰지 않고 허 초기 값을 쓰면 이렇게 그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2예요. 해보면 이렇게 그 층이 올라갈수록 데이터가 이제 왼쪽으로 점점 치우쳤는데 자비의 초기 값은 허 초기 값은 그 치우침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이니셜 컴페어 닷 파이 볼게요. 요 코드는 그 엠미스트 데이터로 요 그 표준 편차가 0.01일 때, 그리고 자비의 초기 값일 때, 허 초기 값일 때 이렇게 벤치마크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게 옵티마이저 이렇게 그 공부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엠미스 데이터로 이제 벤치마크를 해봤잖아요. 그 SGD하고 모멘텀하고 어댑티브 그레디언트하고 이제 아담에 대해서 엠미스 데이터로 이제 그 벤치마크를 해봤어요. 비유를 하면은 그 산에서 자동차 4대가 이제 그 내려오는 거죠. 누가 빨리 내려오느냐, 누가 더 밑에까지 내려오느냐인 거예요. 근데 자동차 그 4대가 제조회사가 다 달랐죠. SGD, 모멘텀, 그리고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아담. 근데 여기서는 다 SGD를 써요. 이제 공평하게 그 동일한 제조회사의 이제 자동차 그 세대가 이제 내려오는데 다른 점이 뭐냐? 출발 고도는 동일해요. 출발 고도는 그냥 그 산봉우리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산봉우리가 근데 달라요. 그 위도하고 경도가 다른데 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01은 그 산봉우리의 그 위도와 경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웨이터와 이제 바이어스죠. 그게 그 표준 편차 0.01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비라는 그 산봉우리는 이 자비의 초기 값으로 이제 위도와 경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허라는 산봉우리는 허 초기 값으로 이제 위도와 경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방법은 이제 사실 동일한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려가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출발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이 지금 표준 편차 0.01인 경우인데, 산봉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죠. 그냥 그 조난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 조난을 당한 거고, 여기 주황색은 이제 자비의 초기값, 녹색은 허 초기값, 둘 다 순조롭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코드는 뭐 사실 앞에서 본 그 옵티마이저 벤치마크 하는 그 코드랑 뭐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이제 엠미스트 데이터 불러오고요. 그리고 그 훈련용 데이터 의 이제 쉐입 0번째는 이제 6만 장, 그러니까 트레인 사이즈가 이제 6만 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 128, 128개씩 이제 묶어서 이제 배치 처리를 할 거고, 학습은 이제 2000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00걸음을 이제 내려올 거예요. 결국에 이 산봉우리를 이제 파란색에서 출발을 하면 전혀 내려오지를 못하고 조난을 당하지만요. 이제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결국에 이제 산봉우리가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표준 편차가 0.01일 때, 자비의 초기 값일 때, 그리고 이제 허 초기 값일 때, 옵티마이저는 이제 SGD, 그러니까 차량은 동일해요. 공평하게.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제 앞에서처럼 일단 공 딕셔너리를 만들고,
트레인 로스도 이제 그 공 딕셔너리를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그 키와 웨이트를 이제 채워 넣는데, 요 키는, 요 그 웨이트 이니셜 타입스, 이거랑 이제 공유를 해요. 요 세 개랑 이제 키를 이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밸류는 멀티 레이어 넷,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직 그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쓰고 있죠. 이거 보시면은 여기 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코드 내용 몰라도 사실은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 이제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특히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설명이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심층신경망이래 가지고 히든 사이즈가 아니라 히든 사이즈 리스트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클래스 가지고 지금 인스턴스를 이제 만드는데, 엠리스트 가지고 이제 벤치마크를 하는 거니까 이제 뭐 인풋 사이즈하고 아웃풋 사이즈는 이제 784하고 이제 10으로 고정이고, 이제 그 은익층이 이제 전부 4개가 있고, 그 뉴런의 개수가 100, 100, 100, 10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활성화 함수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 활성화 함수를 렐루라고 지정을 하면 활성화 함수를 렐루를 쓰는 거고, 시그모이드라고 지정을 해주면 활성화 함수를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웨이트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우리가 처음에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 웨이트를 어떤 분포를 따라서 이제 초기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렐루라고나 해라고 지정을 하면 이제 허초기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시그모이드나 자비어로 지정을 하면 자비의 초기 값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웨이트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거는 그 웨이트 타입, 그러니까 웨이트 타입이 조금 요거 이제 그 밸류잖아요. 웨이트,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제 0.01 그리고 시그모이드 렐루 요거 세 가지를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액티베이션은 지금 디폴트 값이 렐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액티베이션을 이제 지정을 안 해뒀기 때문에 그 활성화 함수를 지금 렐루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허초기 값이 수성기 이제 자비의 초기 값보다 이제 성능이 이제 더 좋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트워크 요 딕셔너리에다가 이제 차례대로 요 멀티 레이어의 인스턴스를 이제 채워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트레인 로스도 마찬가지로 키는 요 세 개를 이제 공유를 이제 하는데, 이제 밸류는 지금 일단은 이제 다 공 리스트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이제 시작하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그 손실 함수 값을 채워 넣는 거죠. 뭐 이건 이제 앞에서 그 옵티마이저 벤치마크 할 때랑 뭐 거의 똑같죠. 손으로 네트워크스는 처음에 이제 그 공 딕셔너리를 놨는데, 이 반복문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키가 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01을 취하겠죠.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01 취하면 이제 밸류는 요 멀티 레이어 넷 그 클래스를 이제 불러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든 이제 인스턴스예요. 근데 그 인스턴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784, 100, 100, 100, 100, 10 이렇게 생긴 이제 심층 신경망 인스턴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웨이트를 초기화를 어떻게 했냐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01이 되게끔 요거죠. 0.01이 되게끔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요 웨이트 타입 요 0.01을 이제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밸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키가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01을 했을 때 여기다 이제 채워넣고, 이제 트레인 로스도 이제 마찬가지죠. 트레인 로스도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01 하고 땡땡 하고 이제 공 리스트예요. 먼저 그냥 네트워크만 볼게요. 네트워크만 먼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자비에 보면 땡땡 하고 이것도 이제 구성은 이제 동일해요. 784, 100, 100, 100, 110 이런 구성이고, 심층 신경망 인스턴스인데 다른 점이 그 웨이트를 이제 초기화할 때 이제 뭘 잡았냐, 또 자비의 초기 값을 따라서 그 웨이트를 이제 초기화를 이제 했다라는 거죠. 다시 해서 루트 n
분의 1로 이제 잡았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를.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키가 요 허를 이제 취할 거예요. 를 취하면 이제 밸류는 역시 심층 신경망 인스턴스예요. 구성은 이제 동일하고 근데 그 웨이트를 이제 초기화를 이제 할 때 허 초기 값을 따라서 웨이트를 랜덤하게 이제 설정을 했다는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허 초기 값이라는 거는 이제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2로 이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그 트레인 로스는 처음에 이제 공 딕셔너리를 만들었잖아요. 키는 뭐 똑같아요. 키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01 일단 공 리스트 그리고 자비의 공 리스트 그리고 공 리스트 이렇게 딕셔너리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앞에서 본 거랑 뭐 동일해요. 그 6만 개에서 이제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이게 그 0, 1, 2, 3, 4에서 이제 59,999까지 중에서 요 배치 사이즈는 이제 128개를 이제 랜덤하게 뽑아서 이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훈련용 데이터하고 라벨에다 이제 슬라이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훈련용 데이터하고 이제 라벨에서 128개를 이제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사관법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이제 보시면 이제 키가 역시 마찬가지로 요 세 가지를 이제 그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키가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01을 이제 취할 때는 요걸 먼저 취하겠죠. 요걸 먼저 취할 거예요. 네트워크에다 이제 키를 집어넣으면 요걸 집어넣으면 이제 요게 나올 거예요. 요 네트워크로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샘플링한 데이터하고 라벨을 집어넣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했으면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옵티마이저는 SGD예요. SGD로 그 업데이트, 그러니까 그 웨이트하고 이제 편향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 키, 그러니까 현재 그 네트워크가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 이제 페라메타 이제 웨이트와 바이였을 텐데 이 그레디언트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러닝 레이트만큼 곱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을 한 건 내려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손실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손실함수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 손실함수 값을 트레인 로스 키가 현재 스탠드 데비에이션 0.01이죠. 여기 이 공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엔 키가 요 자비에를 취하게 되겠죠. 자비에를 취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 자비에는 요게 될 거예요. 그 인스턴스 가지고 뭐 그레디언트 구하고 또 옵티마이저 가지고 요 인스턴스의 파라미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손실함수 구하고 손실함수를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그 추가를 하게 되겠죠. 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00의 배수가 될 때마다 이렇게 그 오른쪽에다가 그 손실함수 값, 그러니까 산으로 치면 이제 고도를 이제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01은 뭐 고도가 이제 안 내려가고 있죠. 산봉우리에서 그냥 그 조난을 당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길을 잃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는 이렇게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01은 이제 동그라미로 여기 마크 에브리 100마다 이제 그 찍고 자비에는 이제 그 스퀘어로 허는 다이아몬드로 이제 표시를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키는 차례대로 요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01 자비의 허를 이제 취할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PLT 플러스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트레인 로스. 그러니까 키가 요 세 가지를 이제 취할 때마다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요 리스트에다가 손실함수 값을 이제 기록을 해 뒀잖아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라는 얘기예요. 스무스 커브는 우리가 스태티스틱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위아래 진동이 이제 심할 텐데 그거를 부드럽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표준 편차를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한번
1로도 한번 해보죠. 밑에도 마커도 이제 1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무한대 그러니까 나더 넘버예요. 그러니까 이 손실함수 값이 이제 너무 커가지고 그냥 난이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좀 나는 너무 심하니까 0.5로 한번 해보죠. 0.5로. 해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되네요. 학습이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학습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 이제 산을 효율적으로 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효율적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출발 지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느 산봉우리에서 이제 출발을 하냐, 그 산봉우리의 위도와 경도, 그러니까 웨이트와 이제 편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 이제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냥 산봉우리 위에서 그냥 계속 돌다가 이제 못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것처럼 내려오긴 내려오더라도 그냥 산 중반대에서 그냥 딱 멈춰버릴 수도 있고, 자비나 이제 허초기 값을 잡으면 이렇게 산 밑에까지 이렇게 하산을 이제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